천득기인, 6번 천득기인, 월득기인인데, 이건 그냥 읽어보십시오. 쓰시는 분들은 쓰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시면, 어떤, 그 적용력이 있는데, 천득기인, 월득기인은 좀 신기한 게, 그러니까, 신기하다. 특이한 게, 이렇게 월지에 해당 글자를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큰 작용력은 없는데, 일단 천을 기인하고 비슷하게 어떤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남들 아는 거 나도 알아야 되니까 넣는 형태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중요한 건 괴강이죠. 괴강은 경진, 경술, 임진, 임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갑사람과 병사람 갑사람, 병사람 하는 거 좀 쓰는데, 그러니까 목의 양이죠. 그러니까 화의 양이죠. 그러니까 양양인 사람들 자체가 어떤 가진 특징 자체는 그러니까 음인 사람들보다 훨씬 밝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경과 임은 뭐냐면은 금이니까 금이 음인데 양인 것이고, 수가 음인데 또 양인 것이죠. 그죠? 양간인 것이고. 그래서 이 작용력을 보면 이 둘의 작용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드러나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큰 차이가 아닌데, 병이나 임 같은 경우는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움직임이 어떻더라? 폭발력이 있더라. 그리고 보는 거죠. 폭발력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밑에 읽어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이렇게 크로스되게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이렇게 있으면 괴강이라고. 20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거 역시도 간지의 작용력이에요. 간지의 작용력. 이거 보면은 지지는 화삼합, 수삼합을 맺는 글자, 고지의 글자들이죠. 신자진, 인호수를 맺는 이런 글자들하고 경하고 임이 만나면 아주 큰 폭발력을 가지더라. 이 폭발력이라는 게 괴강은 총명한 두뇌, 호소력 있는 문장 및 언어 능력, 빠른 판단력, 물질주의적인 특성, 권력지향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사람들은 주로 외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외적으로 움직이는데 금이나 수의 사람들은 주로 두뇌라는 거, 두뇌. 내 머리를 통해서 두뇌 활동이죠. 두뇌 활동.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무슨 사회다? 학문의 시대, 기술의 시대, 공부의 시대. 그래서 제가 편인의 시대라고도 말씀드리고, 그게 뛰어나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게 돼요,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몸을 잘 쓰는 사람이 인기를 얻었는데, 요즘 어떤 사람이 인기 얻는다? 요즘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인기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다 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보다 어떤 사람이 더 각광받더라? 이제 연예인이나, 그죠? 그러니까 좀 재밌고 웃기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창작하는 사람들이 더 똑같은 식신도 몸 쓰는 거 창작이 가능한 형태지만, 예전에는 몸 쓰는 게 더 우월했다면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머리 쓰는 게 더 우월하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지금 한국에서 부동에 가장 CF나 이런 거 할 때 선호도 1위고 가장 그쪽에서 최고로 1순위로 대접받는 사람이 김연아 선수 같은 분 보면, 그분은 어떠냐면 옛날에는 체조였다며, 체조
무슨 뭐 기술을 하거나 힘을 쓰거나 막 이런 형태인데 예술이잖아요. 그죠? 예술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신적인 면에서 뭐냐면 두뇌를 쓰는 면이 훨씬 더 뛰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다마오하고 김연아 선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아사다마오는 몸을 쓰려고 했고 김연아 선수는 머리를 쓰려고 했다는 그 차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뭐 아름다워지지는 않겠지만 굳이 내가 내 몸 쓰는 걸로 몇 바퀴 더 돌고 그 안에 기술을 더 넣고 이런 노력보다는 내가 가진 내면의 미를 드러내겠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훨씬 더 올림픽에서도 충분히 평가받았고 물론 러시아 정부에서 자기 나라 선수 밀어주기 위해서 금메달은 못 땄지만 충분한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사랑하더라.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인성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계속해서 인기를 이어나가겠죠. 근데 이거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로 옛날에는 격투기나 이런 쪽 선수들이 그 나라의 영웅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축구도 뭐냐면 반칙 덜 하면은 더 인기가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참 아쉬운 게 그 퇴장을 몇 번 당하고 나서 그 평가가 엄청나게 절하되죠. 그러니까 원래 호날두나 메시나 좀 잘하는 선수들은 반칙 안 하면서 잘한다 이거죠. 굳이 자기 기술로 실력으로 충분히 되는데 물론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뭐 심판들이 좀 찍혔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주로 백인 심판들에 의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지만 어쨌든 반칙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평가 절하된다는 거죠. 평가 절하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몸 쓰는 사람이 인기 있었고 현대는 뭐다? 머리 쓰는 사람이 인기 있고 이 부분이 있는데 괴강은 뭐더라? 머리를 잘 쓰라는 거죠. 머리를 잘 쓰라. 그렇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거죠. 머리를 잘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잘 쓴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음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금하고 수, 이렇게 음적이면 어떠냐면, 사주가 일단 약해요. 음적이라서 약한 겁니다. 사주가 약하고, 내부의 부딪힘이 심하면 내부 혼란으로.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생각으로 모든 게 다 부딪혀버리기 때문에, 그 혼란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나쁜 인자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내부가 밖으로 폭발을 잘못해버리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괴강에 의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괴강을 아주 나쁜 인자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 현대사에서는 어떻더라? 훨씬 좋은 인자로 능력의 인자로 쓰더라. 실제로 그런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법의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CCTV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CCTV의 영향도. 그래서 괴강이 일주에 있으면 사람을 지배하려는 지위를 가지려면 실제 가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리더가 되면 능력도 발휘하고 병치에서는 갑질을 하고 이런 형태. 어찌 보면 괴강이 상관성 비슷한 면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상관성인 면보다는 그냥 사람의 기본적인 그거라는 거죠. 위기에서 영웅이었던 사람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그때도 영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 갑질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강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단점은 항상 적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면이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 요거는 내가 괴강을 가졌거나 괴강을 가진 자식이 있거나 하면 이런 면을 이야기를 잘 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고요. 그래서 권력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괴강의 의사들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기관이라는 게 주로, 군검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에 계신 분들도 괴강 가지신 분들 많더라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고, 괴강이 자아가 강한 인자다 보니 여성분들이, 가졌을 때, 그러니까, 미모를 가진 면만 좋다 이렇게 괴강을 가진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괴강이라는 게 사람을 운영하는 능력, 심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인물이 좀 안 되시는 분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죄송한데 인물이 좀 안 되시는 분도 잘 꾸며요. 그래서 예쁘게 보이게 매력 있게 보이게 만들거든요. 괴강을 가지시면.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건 그렇거나 아니면은 정말 인물이 좋거나 그런 단점이 있는데 대부분 괴강을 가지면 여자분들은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안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볼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게 그건 어떤 남자를 만나냐의 문제니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런 거고요. 이게 참 이게 어폐가 있는 제가 최대한 절제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굳이 바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애 사람과 결혼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알 수 있으니 그러니까 뭐 조금 그 정상적인 결혼을 하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제 연애하고 막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하고 이게 심적인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다툼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좀 역경을 딛고 결혼을 하시면 훨씬 잘 사세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뭐 이거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괴강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이혼을 했다. 특히 여자분들. 그러면 다시 결혼을 할 때 좀 역경을 딛고 좋은 사람 찾아서 결혼하시면 훨씬 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직업적으로 편관을 쓰는 직업.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괴강이라는 게 두뇌와 활동력.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신자진, 그 다음에 인오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의 이거는 화의 과정을 모두 뭐 한 거다? 경험한 거. 이 경험한 인자를 현실적으로 경험한 인자를 지지에 두고 있고 내 발에 내 행동력에 두고 있고 생각을 잘한다면 당연히 잘 살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괴강 일단 사주에서 괴강은 아주 파워 있는 글자고 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괴강은 되시겠고 그다음 괴강을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공식이죠. 괴강이 있으면 능력 있는 유능의 인자다. 이걸 가지고 일단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좋은 사주라는 개념 자체가 합충형파에 하는 인자가 적고 그 음양의 조화가 있고 이런 게 좋은 사주지만 이런 괴강 같은 게 있으면 한쪽으로 몰리더라도 그 몰린 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좋게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괴강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봅시다. 괴강. 일단 괴강에서 끊어가겠습니다. 문제도 많이 호소하시는 건데 실제로 그 원진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 많이 무섭습니다. 제가 봐도 사주팔자내에 이게 210페이지입니다. 사주팔자내에 두 글자가 붙어 있거나 운에서 오면 원진이라고 한다. 그죠? 제가 정말 이게 사주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칠사라고 원진, 그 다음에 뭐 백호 이런 것도 있는데 백호는 좀 익숙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뭐 백호 하면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칠살이나 원진이나 이러면은 뭐 사람들이 정말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원진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원진 일단 보면 자미 원진이 있습니다. 자미 원진이 있는데 이게 21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자미 원진이 있으면 자기 속내를 확실히 표현하지 않는다. 상천날 상해살을 경험으로 상극이고 흉살이 가중되는 것이라 피를 말리는 살이다. 남녀간에 입을 수 있을 수 있고 자식과 인연이 박하며 평생 고독하다. 그죠? 결국은 위에 상천살이라고 해도 싸움하는 걸 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하면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게 주로 요즘 데이트 폭력이나 아니면 가족 간에도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여자분들이 폭력에 의해서 죽는 거에 뭐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제가 보는데 한 30%? 30%가 아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뭐 남편이나 애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게 뭐냐면 이런 원인,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 원진이란 말이 생긴 것과 원진이 아니더라도 이게 남녀 간의 오해에 의해서, 오해가 아닐 수도 있죠. 나쁜 남자가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여자도 나쁜 여자일 수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사람의 악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원인이, 남녀의 틈을 갈라지게 한 원인이 그런 걸 키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히 여자분들한테 남자 만날 때 정말 조심해서 만나라고 말씀드리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실제 남자분들도 여자분들을 잘못 만나서 문제시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의 차이인데, 하여튼 그런데 원진이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미 원진은 이제 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다? 자는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그죠? 생각이고, 미의 기본적인 원인은 일단 보통 미를 익힌다고 느리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주저함. 그죠? 실제로 사주에 미만 있어도 뭔가 주저하는 게 있으세요. 익숙하지 못한 거나 처음 보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주저함이에요. 생각이 강화되고, 이게 팔자 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붙어 있을 때 작용입니다. 팔자 내에 있다고, 자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냐면, 생각이 많은 인자와 주저함이 많은 인자. 그죠? 생각이 많은 인자와 주저함이 많은 인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생각이 많고 주저함이 하려다가 안 하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왜 저러지?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의심을. 그죠? 의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놨죠. 생각하고 주저하는데 속내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말은 잘 안 하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하려다가 안 하고 하려다가 안 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상대에게서 뭘 일으킨다? 뭔가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요구나 표현하지 않으면 자식은 그냥 자기 삶에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 되면 어떻다? 표현하지 않으면 떠나간다. 아니면 떠나가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미 원진에 있어서 나타난 작용력에 집중하지 말고 이 지지 자체의 의미를 보면 자미 원진이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에 이렇게 막 죽고 흉살 가중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위에서 뭔가 시키는 시대잖아요. 그때 어떡한다? 생각하고 주저주저하면 어떻다? 문제가 그러니까 뭔 짓을 할 수도,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순사라는 것들이 한국 사람을 안 봤죠. 막 쏴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도 그런데 거기 주저주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나쁜 작용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뭐냐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찍는다고 하죠. 찍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자가 있으면.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다? 내가 그렇지 않게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100% 극복은 되지 않겠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또 추고도 원진이에요. 추구도 원진인데, 추구 원진이 있으면 또 나옵니다. 성격이 폭발적이고 뭔가에 중독되기 쉽다. 상천, 당화, 약물 중독, 엄청난 일을 써놨죠. 독살, 이런 거 써놨는데, 축은 뭐다? 가침. 그렇죠. 맞네요. 반복. 그죠? 가침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는 스피디함이죠.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오는 빠르게 굽히지 않고 자기 움직임. 이거 두 개가 상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갇힌 상태에서
스피드양. 혼자서 뭐다? 폭발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다? 얘는 행동인데, 얘는 사실 비밀이 돼요. 비밀이 많아 보입니다. 뭔가 또 있어 보이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추구원진, 뭐, 이별수.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기력 자체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해성, 이런 걸 보는데, 자해성은 어떨 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외부에서 작용을 하면 내가 어떻다? 살기 싫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자해성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서, 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원진의 작용력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다?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 쟤는 이상해. 혼자서 뭔 생각을 하는지, 지 혼자 꿍꿍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니까 내가 뭐가 되더라? 어떤 사람은 왕따 시키는 거고, 어떨 때는 떠나가는 거고, 이런 식의 작용이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유, 인유, 그 다음에 묘신. 인유 묘신이 보면은 뭐 잔병 많음, 부부 간의 이별수, 불구가 될 가능성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불구가 될 가능성 이거는 뺍시다. 뭐 사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 인유 원지는 신기 발동의 가능성, 그 다음에 묘신 원지는 칼 같은 정밀한 도구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인자가 있을 때, 시작과 끝. 그죠? 말씀드린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걸 알게 되는 형태, 안다고 생각하는 형태, 이걸 뭐, 신기? 이런 식으로, 그죠? 경험인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시작과 끝인 거죠. 그죠? 시작과 끝인 거죠. 그런데 제가 얘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정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정밀에 의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직업의 가능성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역시도 해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잔병 많은, 문제죠. 잔병 많으면 사실은 여기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뼈 관절이죠. 뼈 관절. 그렇죠? 뼈 관절. 실은 뭡니까? 기관지, 배.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다? 감기. 맞습니까? 유는 뭐다? 감기. 그렇죠? 잔병 많음입니다. 정반대의 작용이 있으니까 사실은 체온도 빨리 식고 빨리 오르고 이게 돈진이라는 게 이런 작용력들을 읽은 거예요. 그냥 읽은 거예요. 이제 또 그 진해 원진 사술 원진. 그래서 이 원진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냥 해석이 됩니다. 진해 원진은 고독함과 질병의 취약함이고, 부모 자식 간에 인연이 박함, 여기에 진해 원진은 히스테리적인 성격과 상극에 의한 투쟁성 칼부림, 엄란함, 많죠? 요런 부분도 다 뭐다? 이 지지 자체의 작용력이고, 특히 이쪽은 뭐다? 이쪽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죠. 이 음란함. 얘를 음란함으로 어떻게 봅니까? 신자진 사막. 계속 말씀드린 거죠. 해, 수의 작용력.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좀 좋은 면도 있어요. 좋은 면은 뭐냐면, 사술 원지는 조금 꽁한면인데, 선비적 특성과 문장가적 지지. 좋은 면도 있잖아요. 얘는 왜 그런 면을 할까요? 선비, 문장가. 아마, 아마 사 자체의 작용력을 보면, 이게 화의 시작이고, 이게 인호술 사막의 화의 끝인데, 그런, 작용력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선비적 특징, 문장가치 기능, 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책에서 써놓은 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이제 처음에는 인자가 되게 커지다가 점점 약해지죠, 그죠? 얘들은, 그러니까 진해나 사술 같은 경우는 작용력이 점점 약해지는 형태, 좀 약해지는 형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거의 다 했네요. 그러니까, 신살 중 꽤 많은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원진, 이 작용력은 뭐냐면, 현실 발현 행동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지 간의 작용력에, 그러니까 어떤 지지하고 어떤 지지가 있을 때 두 지지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나의 성향적인 부분이 외부와 외부의 평가와 평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서 생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문제가 되게 크게 작용했지만 현대는 이제 개인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점점 줄어듭니다. 단 원진이 있는 친구들이 왕따 당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자기 세계에 갇힌 형태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안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죠. 좀 오픈을 하라든지 말을 머뭇거리지 말라든지 그런 식으로 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원진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원진이 있을 때 작용력이 보통 어떤 그냥 시험에서 원진이 많이 작용하는 게 시험에서, 그러니까, 시험 점수로 합격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면접으로 합격하거나, 누구 추천으로 뭔가 합격하는 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진의 작용이죠. 그죠? 원진의 작용이죠. 이런 식으로 원진을 조금 나눠보고, 그러니까 컨설팅 하실 때, 내가 원진이 있거나, 안 그러면은, 자식이 원진이 있거나, 주변 사람이 원진이 있을 때, 이 원진의 작용력을 관찰해 보시고, 그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행동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걸 알려주시면 되죠. 그럼 원진의 작용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진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 원진 역시도 부적 쓰실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말 원진이면 다 끝날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신에 원진이 있다면 좀 더 오픈 마인드 할 수 있게 성향적으로 자꾸 바꿔가는 노력을 자꾸 하시면 분명히 개선되고요. 훨씬 나아집니다. 실제 그 원진 작용력 중에 제가 생각하는 원진 작용력이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자기 세상에 갇혀 지내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세상에. 그걸 좀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나아지십니다. 모든 원진이 자기 세상에 좀 갇혀 지내는 그런 클러스터 형태로 탁 갇혀서 거기서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사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희한하게 그 안에서 갇혀 지내는 형태가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수에 갇혀 지내는 거고요. 사술 같은 건 화에 갇혀 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딱 갇혀서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그래 가니까 다른 분들하고 외부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형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하면 원진도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해석할 때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때 원진이라는 걸 읽고 파악하는 것과 아니고 파악하는 건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원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 중에서 이름이 정말 무서운 살 중에 하나죠. 탕화, 또 끓일 탕의 불화. 그러니까 끓일 탕이니까 물에 대거나 아니면 불화, 화재를 입거나 화상을 입거나 또 뜨거운 곳에 대하는 거니까 이런 거 다죠. 모든 건 다고 그 다음에 이게 화학약품에 의한 것까지 엄청나죠, 그죠? 물이나 액체에 의한 화상, 그죠? 여기에 총상, 폭발하는 총상 이런 거 전부 다 탕화살. 그 다음에 독극물에 의한 거. 그래서 누구는 독극물에 의한 자살도 탕화살로 보고 이런 식으로 거의 사람이 그냥 죽는 형태를 탕화살로 들으니까 이게 이게 탕화살이 이게 그 사주에 있거나 운에서 들어오면 이걸 되게 나쁘게 읽습니다. 특히 운에서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나쁘게 읽죠. 엄청나게 나쁘게.
그러니까 제가 잃는 게 아니고 누가? 무당이나 일부 못 배우거나 덜 배우거나 아니면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런 뭐 무당이나 뭐 그 부적팔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탕화를 상당히 그렇게 나쁘게 읽어요. 그런데 실제로 탕화가 그럼 그렇게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 지금 214페이지 밑에 보면 이게 일지인일 때 사신 중 한 글자가 있을 때 사이수도 되고 신이수도 되고 한 글자가 있을 때 인일 때 그 다음에 일지오일 때 축진호 중 한 글자가 있을 때 축진호 한 글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일지축일 때 오미술 중 한 글자가 있을 때 오미술 중 축일 때 한 글자가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일주가 무인일 때 인이 2개 이상 있을 때 무인임에서 인이 2개 이상이라는 말은 이게 인이 지지에 3개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3개가 있다는 말고 일주 무자일 때 인사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무자가 있고 주변에 인사신이 있을 때 이 경우 뭐다? 탕화라고 읽어요. 한번 보면 그냥 우리가 일지인이 있을 때 사신이 있으면 어떨까? 인사신 3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일지오일 때 축오, 격각, 축진파 그 다음에 오형 이런 작용이죠. 그 다음에 축일 때 축오 또 격각 그 다음에 축리충 축술충 다 충이죠. 그 다음에 무인일 때 인에 2개 있으니까 인이 너무 많아지는 형태 그죠? 토가 있는데 인이 너무 많아지는 형태 그 다음에 무자일 때 인사신이 있을 때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믹싱해 보면 무자일 때 인사신이 있을 때는 인사신 자체가 있으면 형이니까 막 흔들리고 막 그랬는데 자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무인이 있을 때 인이 2개 이상 있다는 말은 무 자체가 뭐다? 무 자체도 이게 중립이고 움직이지 않음이죠. 그죠? 어떤 고정되고 압이 가등찹인데 인이 있으면 뭐다? 압력이 가중되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작용이 생긴 거고요. 축이 있을 때도 축 자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갇힌 거라고 했죠. 갇혀 있는 건데 오미술이 뭐다? 이 갇힌 걸 흔드는 형태. 내가 일지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 자체도 사실은 딱 뻣뻣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형태죠. 그런데 이것도 뭐다? 축진호가 오면서 자기를 흔드는 형태. 인도, 인사신도 3형. 이게 뭐다? 탕화살의 승립 요건을 보면 지지간 작용이 형, 격각, 충인데 분석해 보면 싫은 것을 해야 할 때.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뭔가 해야 할 때가 뭐다? 탕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해야 될 때. 이럴 때 사람은 어떻게 해진다? 부주의해진다는 거예요. 부주의해진다. 그러니까 부주의에서 생기는 게 뭐다? 탕화다 이거죠. 물론 옛날에 뭐 전쟁도 있고 뭐도 있고 있을 때 그런 것도 탕화라고 했지만 결국은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나거나 이런 게 전부 다 뭐다?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주의도 어떤 부주의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다가 생기는 그런 부주의. 이게 뭐다? 탕화살인 거예요. 이런 게 탕화살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간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런 간지 작용력이 있을 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죠? 어떻게 행동할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주심리학이죠. 일종의 사주심리학. 사람의 심리. 그러니까 탕화살은 사람이 어떤 심리일 때 일어나더라? 하기 싫은 걸 해야 될 때 일어나더라. 그죠? 그래서 뭘 일으킨다? 부주의를 일으킨다. 이게 탕화살이에요. 탕화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탕화살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거 역시도 아주 사람들이 탕화살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탕화살이 있는 사람이나 탕화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리 원칙대로 행동해라. 그렇게 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귀찮아도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해라 이렇게. 그죠? 제대로 해라. 대충 하지 마라. 대충 하면 어떻게 된다? 죽을 수도 있다. 탕화살 때문에 죽는 사람 많잖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뭔 사고를 쳤을 때 이런 탕화 계열의 사고를 쳐서 보면은 실제 탕화살 운이거나 탕화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면 어떻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평시에는 어떻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탕화살이 있다고 탕화살 운이 왔다고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겁줄 필요도 없다. 그냥 조심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탕화살은 정말 이름만 정말 무서운 거고요.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제가 책에 216페이지 위에 보면은 올해 탕화살 운이 왔는데 그러니까 부적 써야 돼 이런 사람 되게 그러니까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부적 쓰라고 많이 해요. 탕화살이니까 이거 잘 보내려면 부적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용돈을 주세요. 용돈을 주세요. 내가 용돈 많이 줄 테니까 좀 열심히 하자. 그러면 부적값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탕화살을 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아주 짧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짧아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탕화살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굳이 신사를 적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지의 작용력을 계속 관찰하시면 굳이 신사를 적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워야 되겠다. 그럼 외우십시오. 예. 그 머리가 좋으시면 외우는데 대부분 못 외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도사님들이 이 많은 신사를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죠. 신사를 200개 이상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신사를 없는 사주가 없다고 하거든요. 신사를 없는 사주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주요 작용력 그리고 이 책에 있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이것까지도 사실은 크게 외울 필요는 없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요. 그거 외에 신사는 알아도 적용 못합니다. 장담하는데 아무리 머리 좋아도 이거 적용 못해요.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이거 뭐 달달 볶아 외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권할 때 그걸 절대 못합니다. 장담합니다. 적용 못합니다. 그리고 옛날 도사님들도 이런 거 적용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정말 요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컴퓨터나 이런데 그 어떤 앱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넣으면 신살이 쫙 다 뜨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거고 컴퓨터 사주쯤 되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냥 읽어내는 데는 크게 적용 안 해요. 그냥 사주 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전에 앞에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앞에 그 간지 쪽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1초 만에 알아야 되는데 1초 만에 이 신살까지 다 프로세싱 돼서 나온다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거 안 봐도 이런 거는 그냥 공식일 뿐이기 때문에 간지만 보면 그냥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확인은 다 하실 필요 없는데 그런데 작용력이 아주 뚜렷한 신살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그래도 하시면서, 이게 상담을 해주시면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염, 읽어보시고요. 고신과수, 이것도 읽어보십시오. 이거 있다고 진짜 또 호랍이 되고 가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글자 있으면 대부분 어떻더라? 혼자 놀더라. 그죠? 고신과 숙 있으면 혼자 놀더라. 혼자 놀 수밖에 없게 행동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역, 이런 거 읽어보십시오. 잘 살더랍니다. 보면은. 암록도 읽어보십시오. 잘 살더랍니다. 그 다음에 삼재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15번. 삼재에 관해서는 이걸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삼재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문관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실제로 기문관살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읽어보시고요. 현침 이거는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갑, 신, 묘, 오, 또 신인데 제가 그때 신자를 말씀드리면서 신일간을 말씀드리면서 신일간들이 의사 많다고 했죠. 그죠? 의사 많다고 했는데 사실은 현침의 작용력이 좀 있어요. 현침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주사를 놓거나 침을 놓거나 아니면 아주 정밀하게 뭘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작용력은 또 외울 만하죠. 그래서 현침 현침 이건 뭐냐면 그냥 갑이나 신이나 청간신이나 묘나 오나
아니면 지지신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보시면 현침사 사주했으면 침같이 생긴 인자라고 해서 침이나 쇠구칭이를 도구로 사용한다. 실제로 도구를 잘 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보면 그 의학, 한의 약하게 종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양봉, 미용, 요리 이런 데도 써먹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 많이 하죠. 금속을 다루는 그 중에 칼을 쓰는데 소를 잡거나 사람을 살리거나 하고 그죠? 아니면 또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옷감을 깁거나 사람을 깁거나 같이 쓴다. 바느질하는 것도 침 놓거나 바느질하거나 같이 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작용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어떻다? 좀 이런 정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남들이 잘 못 만지는 걸 만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많더라 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천라지망이 있으면 이게 뭐 신기가 있다 그런 말도 있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진사가 있고 수레가 있으면 실제 좀 이게 이 글자들이 아주 정신없이 빨리 달리는 글자들이나 아니면 아주 가만히 있는 정신적인 걸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거고 또 진사 같은 경우는 봄을 접으면서 여름으로 오는 그 다음에 이 수레 같은 경우는 가을을 접으면서 겨울로 가는 그런 형태고 또 다르게 말하면 겨울을 접으면서 여름으로 가는 그 다음에 여름을 접으면서 겨울로 가는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뭐다? 다 이해하더라. 다 읽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지지를 다 습렵한 형태의 그런 지지들의 이게 같이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붙어 있는 형태고 이게 지지에 같이 있으면 붙어 있으면 그 작용력이 아주 강하다고 하거든요. 떨어져 있어도 어느 정도의 작용력이 있는데 붙어 있을 때 가장 강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글자라서 이것도 한번 작용력을 한번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상문조객을 기문관살로 잘못 설명드렸는데 상문조객이 자주 들어오고 기문관살은 이 글자가 있으면 기문관살 이것도 사실은 큰 작용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문관살이 있으면 천재이거나 변태이거나 이렇다는데 저도 보면은 저는 그 임자 기유 이래가지고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의 작용력도 그러니까 공식이죠. 일단 이 두 글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신살은 제가 공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문조격도 보시고 격각도 보시고요. 격각 같은 경우도 이게 격각 같은 인자가 있으면 특히 뭐 주로 이런 식이죠. 부모 자리하고 내 자리가 격각이다 이러면 그러니까 부모하고 나의 의견이 안 좁혀지는 그런 형태, 서로 고집을 세우는 형태 이런 게 계속 평생에 있어서 이어집니다. 물론 애 때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수평선을 유지하는 관계다. 이것도 한번 그러니까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추방이살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많이 말을 하는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일주가 위와 같으면 이승간의 혼탁이 있을 수 있는 살이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이게 조신살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으로서 신살을 마치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되시고 이걸 적용할지 말지는 외워서 내가 써먹을지 말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이상의 신살은 필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지금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거 뒤에 대운이 나오고 그죠? 대운을 밑에 했죠, 그죠? 대운을 나오고 바로 뒤에 뭐가 나오지? 그러네. 이거 뒤에
대부분 나오니까 실제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은 끝났어요. 예, 이것으로서 끝났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233페이지에 노하우 3에서 여기까지 보셨다면 기본은 다 하신 거다. 실제로 기본 이상 하셨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22간지와 10신으로 사주 보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거 읽어보시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다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기쁘네요. 이제 뒤에 남은 뭐 격국용신 뭐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가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런 거 책에 있는 내용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설명드리고 이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끝났네요. 시간도 아주 짧게. 제 입장에서는, 벌써 끝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공부하시려고 보면 내용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으면 사주를 보셔야 돼요, 이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걸 계속 어떤 사주를 파악하는 능력을 계속 갖추셔야지. 계속 해보고 나면, 이제, 사주 두 개를 비교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사주 두 개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못하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 다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가 가능해지면 이제 뭐가 가능해진다? 합 보는 게 가능해져요. 궁합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도 아직 기본적인 게 안 되시는 상태시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걸 계속 익히라고 말씀드리고, 익히는 방법은 뭐다? 이걸 가지고 계속 실관하는 연습. 어디까지 배웠든지 계속 실관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실관하는 연습을 마치시고 나면, 마치지는 않겠죠. 실관하는 연습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막혔던 부분이 나올 거고, 또 그 다음 강의를 들으면 또 막혔던 부분이 나올 거고, 그것까지 또 실관해 보시고, 또 막힌 부분이 있으면 그냥 일단 해보고 나서 모르는 건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시고, 또 그 다음 걸 보면 또 그 다음 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완전체가 돼 가시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숙달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책만 봤다고 누구 사주나 다 볼 수 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걸 다 알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채워 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일단 다 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이거를 다 아는데 난 사주를 못 보겠어. 그런 분 있으시면 정말 아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아마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기본적인 간지에 대한 그것도 전혀 안 돼 있으시기 때문에 못 본다고 하는 거지. 글자 하나만 보고 읽어도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게 사주명리학 기본에 대한 강의는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는 격국과 용신 들어가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